우리가 어제 로테이트의 레퍼런스에 대해서 하다가 말았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파일을 보도록 하죠. 캐드 실습 자료에 자, 요 파일입니다. 요거 다운로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운로드 하셔도 좋고, 그러니까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도 좋고, 이미지 복사하셔도 좋습니다. 이미지 복사를 하게 되면은 여기 컨트롤 V라는 명령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절대좌표 0,0에다가 넣으면 되는데 거꾸로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컨트롤 V 하면 들어옵니다. 자, 한번 불러와 보시죠. 자, 보시면 이제 바로 이거죠. 요 부분. 커서가 흰색이라 잘 보이지 않아요. 라인, 그래서 이렇게 경로를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그려나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라인, 선을 따라서 천천히 그리시면 됩니다. 다시 라인, 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그려보시죠. 자,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드리면 요 라인 있죠. 여기가 경계입니다. 얘가 오브젝트가 아니고, 여기 클릭하게 되면, 요 경계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그림 모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 그러면 바로 여기가 내가 지금 만든 부분인데요. 만든 부분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다음에 얘를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내가 설계를 해야 될 위치가 여기겠죠. 그죠? 여기다가 방위각을 표시할 겁니다. 자, 방위각을 그리는 방법은 제가 기타 자료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실습 자료 말고 전산응용 아니다. 이론 수업의 여러 가지 자료들, 여기에 보시면 여기 방위 그리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방위 그리기예요. 한번 찾아보시죠. 이 원들의 크기는 반지름 10짜리입니다. 이 원의 크기는 반지름 10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서클 반지름 10. 뭐 이렇게 크지? 되게 크게 들어갔네요. 그죠? 반지름 10. 그 다음 라인 쿼드란트 4분점이죠. 쿼드란트, 다시 쿼드란트, 다시 쿼드란트. 자, 요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 옵셋 5mm. 자, 선 연장하고요. 그 다음 옵셋 2.5mm. 나머지 다 필렛으로 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다시 또 서클 반지름 10mm. 자, 얘는 각도가 15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각도를 15도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쿼드란트만 있으니까 쿼드란트 체크하고요. 자, 라인 꼭지점에서, 자, 여기서 이렇게 15도 방향으로 선을 쭉 그립니다. 다시 라인 쭉 내려긋고요. 다시 한번 15도 방향으로 그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가 이쪽으로 45도, 그러니까 로테이트죠. 자, 카피 마이너스 45도. 다시 한번 로테이트 45도. 필렛 트림. 그러면 모습이 금방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거 보니까 얘가 너무 크죠. 여기보단 너무 크죠. 그죠? 분명히 이거 복사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크게 들어왔네요. 나는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
복사 붙여넣기 0,0. 요건 이번엔 제대로 들어왔네요. 그래도 크네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쓸 수 있는 명령어가 뭐냐면 바로 스케일입니다. 스케일. 앞으로 우리가 배울 명령어입니다. 스케일은 배수예요. 2배, 3배 이렇게 배수로 갑니다. 스케일 중심점 클릭하고 몇 배 커질 것인가. 예를 들어서 2배. 그럼 2배 커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스케일 기준점 잡고 베이스 포인트 지정해주고 0.1. 그러면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적당한 크기로 한번 줄여 보시죠. 더 줄여야 돼요. 스케일 0.1 한 이만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도 이만하게 줄여 보시죠. 스케일 명령어로. 로테이트. 문제는 뭐냐면 이 선이 이렇게 0도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정확하게 0도를 몰라요. 이럴 때 레퍼런스를 씁니다. 자, 다 같이 선택하고 엔터. 그럼 베이스 포인트, 즉 회전점을 물어보죠. 클릭. 그 다음에 몇 도 회전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데 모르잖아요. 이럴 때 쓰는 게 레퍼런스입니다. 레퍼런스. 자, 원점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선의 끝점이죠. 여기 끝점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0도를 맞춰 주시면 이렇게 쉽게 각도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로테이트. 회전합니다. 얘네들이 회전하는 거죠. 엔터. 베이스 포인트, 즉 회전점이죠. 근데 몇 도 회전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레퍼런스를 누릅니다. 그러면 레퍼런스 앵글, 참조할 만한 각도인데 요 두 선이 참조할 만한 선이죠. 이 두 선이 이렇게 0도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오토캐드는 점 2개를 넣으면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그리고 각도가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원점에서 그 반대점을 클릭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면 캐드가 뉴 앵글을 물어봅니다. 여기다가 0도 엔터. 그러면 쉽게 만들어져요. 자, 이번엔 스케일입니다. 자, 스케일 우리 조금 아까 해봤습니다. 그죠? 몇 배? 여기다 배수를 쓰면 돼요. 2배. 그럼 2배 커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스케일 3배. 그럼 3배 커지는 거 보이시나요? 스케일 기준점 클릭하고 1.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자기 사이즈가 1입니다. 1은 스케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0.1 그러면 0.1로 축척이 일어나겠죠. 그죠?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크면 커지는 거고 1보다 작으면 줄어드는 거고. 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얘네들 지우고 렉탱글 골뱅이 420-297 420-297 A3 사이즈죠. 옵셋 10mm.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A3 사이즈 하나 만들어 보시죠. 스케일 5배. 그러면 도면이 어떻게 됐나요? 5배 커진 거 이해되시나요? 5배 커졌죠? 다시 볼까요? 스케일. 얘 원래대로 줄이고 싶어요. 그럼 얼마를 줄여야 되는 거죠? 스케일 값이 얼마가 되는 거죠? 5배를 키웠잖아요. 다시 1대1로 가려면 얼마를 줄여야 되는 거죠? 0.25인가요? 0.25. 자, 치수 재볼까요? 여기가 297이니까 안 맞네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게 계산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5분의 1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5분의 1로 줄어드는 거죠. 내가 5배 키웠으니까 5분의 1로 줄어들면 되겠죠. 내가 3배 키웠어요. 다시 원래대로 줄일 거예요. 그럼 3분의 1로 줄이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분수를 활용해서 그리시면 조금 더 쉽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스케일도 카피 기능이 있습니다. 카피 누른 다음에 2배. 그럼 2배 커진 거 보이시나요? 네. 스케일 카피 5배. 그러면 이렇게 배수로 커지는 거 이해되시나요? 자, 카피 스케일도 한번 해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10분 쉬었다 하죠.
자, 그 다음 또 보실까요? 이번엔 스트레치입니다. 스트레치. 스트레치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걸침 선택을 하셔야 돼요. 걸침 선택이 기억나시나요? 선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빈 공간을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요거 포함 선택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네, 맞아요. 이게 걸침 선택입니다. 스트레치를 하고 싶으면 걸침 선택을 하셔야 돼요. 스트레치 그 다음에 이렇게 포함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이거 분해해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치 어떻게 되나요? 늘어난 게 아니죠. 다시 봅니다. 스트레치 지금 이게 걸침 선택이죠. 엔터 기준점 그 다음 늘어난 양 스트레치 걸침 선택 기준점 늘어나기. 자, 이해되시나요? 네. 자, 한번 해보시죠. 스트레치는 이렇게 라인도 가능해요. 스트레치 얼마든지 이렇게 라인도 스트레치 됩니다. 그러니까 라인이나 혹은 뭐 이런 렉탱글이나 이런 데는 얼마든지 스트레치가 들어갑니다. 조건은 뭐예요? 걸침 선택입니다. 자, 어떤가요? 코너 하나도 걸침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2개, 자 하나, 그 다음에 3개. 자, 이해되시나요? 한 번씩 해보시죠. 그 다음에 랭슨이요. 랭슨은 길이란 뜻입니다. 랭슨이 있네, 여기 있네요. 랭슨은 여기 있습니다. 랭슨은 여기 있어요. 숨어 있어요. 자, 랭슨은 길이란 뜻으로, 자, 랭슨 그러면 네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델타 늘어나고 줄어드는 값, 퍼센트 백분율, 토탈 전체 길이, 다이나믹 동적인. 자, 다이나믹입니다. 클릭하면 마우스로 적당히 그 선의 길이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마우스로 조절하는 걸 다이나믹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랭슨. 그 다음에는 토탈입니다. 전체 길이요. 자, 토탈 누른 다음에 제가 전체 길이를 150으로 조절할 겁니다. 자, 클릭하면 이렇게 전체 길이가 150으로 맞춰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가 클릭하는 이 선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전부 다 150mm인 선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랭슨 퍼센트네요. 기본 100%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200이라고 줘봤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번 클릭할 때마다 200%씩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200%씩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반대로 이번에 퍼센트를 5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한번 클릭할 때마다 선의 길이가 50%씩 줄어들겠죠. 한번 해보시죠. 100보다 크면 늘어나는 거고 100보다 작으면 줄어들게 됩니다. 랭슨 그 다음에 델타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50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한번 클릭할 때마다 50mm씩 늘어나겠네요. 자, 델타 200. 그럼 200mm씩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가까운 끝점이 늘어나는 겁니다. 자, 델타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200이란 얘기는 뭐예요? 한번 클릭할 때마다 200mm씩 줄어든다는 뜻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안 줄어들어요. 그죠?
이 선의 길이가 200mm보다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긴 거라면 충분히 줄어들어요. 근데 얘도 이제 더 이상 안 줄어들죠? 이 선이 200보다 짧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보죠. 먼저 레이어부터 하나 만들고요. 중심선이 조금 필요합니다. X라인 0도 90도 얘네 중심선이죠. 자, 각도는 다시 90도로 만들어 놓고 옵셋 35mm 30mm 25mm 45mm 75mm. 자, 제가 이렇게 중심선 전체를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중심선 전체를 그려보시죠. 서클 파이로 나와 있네요. 다이아메타 18. 다시 한번 30 다이아메타 30. 자, 그럼 이제 여기 트림 중심선 필요 없죠. 근데 뭐 좀 이상하네요. 우리 여지껏 어떻게 그렸나요? 전부 다 옵셋 5mm 해가지고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오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자, 그 다음 서클 다이아메타 14. 다시 한번 다이아메타 30. 다시 서클 다이아메타 14. 서클 다이아메타 26. 그 다음에 트림으로 다 지우겠습니다. 자, 트림 요런 거는 커팅 엣지를 이용해서 여기 커팅 엣지 있죠. 이 커팅 엣지를 이용해서 지우는 게 조금 더 빠릅니다. 자, 요렇게 그려보시죠.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20. 트림으로 끊으면 돼요. 이렇게 트림으로 끊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00. 역시 트림으로 끊으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필렛 반지름 5. 네, 이렇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끊으면 됩니다. 자, 그럼 다 그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중심선이요. 중심선이 물체보다 약 3에서 5mm 더 길게 그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계속 옵셋해서 썼잖아요. 이제 그렇게 안 해요. 랭슨 델타 5mm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깨끗하게 정리됐죠?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레이 하나만 그릴 겁니다. 서클 지름 30, 서클 반지름 20, 서클 반지름 80, 서클 지름 10, 서클 반지름 10. 자, 역시 마찬가지 트림 랭슨 델타 5mm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이게 아니죠.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한번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옵셋 5mm. 자, 필렛 반지름 2mm 필렛 반지름 4mm
나머진 트림. 자, 그 다음 어레이. 자, 폴라 어레이. 수량은 3개. 필렛 반지름 30. 그 다음에 트림으로 이렇게 끊어냈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문제는 바로 여기요. 자요. 중심선이 조금 더 길게 배치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바로 이거요. 여기는 우리는 딱 맞게 그렸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중심선들이 이렇게 조금 더 길게 이렇게 삐죽삐죽 삐쳐나갑니다. 얼마만큼요? 랭슨 델타 5mm.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랭스는 이럴 때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브레이크 하기 전에 저기도 해야 되는구나. 자, 우리가 이레이즈는 배웠고 익스플로드 그 다음 트림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브레이크를 할 건데, 브레이크 전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서클, 라인. 자, 명령어 없이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면 요 파란색 점들 나온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얘를 그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예전에 설명하면서 이 그립에는 명령어가 숨어 있습니다. 그땐 초보자 시절이었으니까 명령어가 있는데 아직 알 필요는 없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립을 이렇게 클릭하시면은요, 명령어가 이렇게 실행됩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치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엔터 치면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로테이트가 되고요, 엔터 치면 스케일이 됩니다. 다시 엔터 치면 미러가 되고요, 다시 엔터 치면 스트레치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스트레치 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엔터. 이동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냥 이렇게 이동합니다. 다시 엔터, 엔터. 회전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엔터, 엔터, 엔터. 크기가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엔터, 엔터, 엔터. 자, 미러. 대칭이네요. 대칭된 거 보이시나요? 네, 다시 스트레치로 되돌아오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명령어 쓸 때 그냥 이 그립 이용해서 이렇게 스트레치 써버립니다. 선택하고 그대로 그냥 이렇게 스트레치 써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죠. 자,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는 끊기입니다. 자, 얘네들 지우고 브레이크는 여기 있어요. 여기 두 개입니다. 요 두 개가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하면 객체를 선택해 달라고 해요. 이렇게 셀렉트 오브젝트 제가 선택합니다. 선택하는 게 첫 번째 점입니다. 그래서 얘가 세컨 브레이크 포인트를 물어봐요. 그래서 두 번째 점 지정하면 이렇게 끝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브레이크 선택하는 순간 그게 첫 번째 점이에요. 이렇게요. 그리고 두 번째 점 클릭해주면 딱 끊어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10분 쉬었다 하죠. 네. 사정이 있어가지고 좀 일찍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다시 또 볼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선을 하나만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간혹 가다가 이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둘로 나눠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트림한 다음에 이걸 세로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나요? 끊어진 거 보이시나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 브레이크 일단 선택하고 퍼스트 포인트로 교차점 클릭, 그 다음 세컨드 포인트도 교차점 클릭. 그럼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점도 교차점, 두 번째 점도 교차점.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에 두 번 클릭한 거죠.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한 점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점을 두 번 클릭해서 끊는다 해서 한 점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 명령어를 보면 여기 한 점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의 포인트. 얘가 조금 더 사용하기가 쉬워요. 선택하고 교차점 클릭하면 끝납니다. 브레이크는 어때요? 두 번 클릭했죠. 얘는 한 번만 클릭하면 끝나요. 이렇게. 이럴 때는 리본 메뉴를 쓰시는 게 조금 쉽습니다. 자, 그 다음요. 자, 이번에는 포인트부터 좀 공부해 보도록 하죠. 얘네는 좀 뒤로 밀고 포인트하고 P타입부터 보도록 하죠. 포인트 별거 없어요. 포인트 그리고 그냥 클릭하면 됩니다. 포인트 명령어 하고 마우스로 화면 클릭하면 돼요.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점 추가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포인트 명령어는 아무 별 없어요. 그냥 그 점을 추가하는 명령어입니다. 그 화면상에 점이 이렇게 추가가 돼요. 그게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P타입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여기. 포인트 P타입, 단축키가 PTY입니다. 자, PT만 써도 되네요. 포인트 타입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택해주면 이렇게 점이 찍힌 자리가 바뀌게 되는 거죠. P타입 선택하고 OK. 그럼 포인트 모양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시죠. 여기다 선을 그릴 건데 오스냅이 안 먹어요. 이거 교차점이잖아요. 오스냅이 안 들어가요. 센터잖아요. 오스냅이 안 들어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얘는 점의 위치를 표시하는 그림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스냅에 대한 명령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노드라는 명령어가 바로 오스냅 명령어입니다. 노드가 점을 찾는 오스냅입니다. 자, 그래서 라인 노드라는 명령을 주고 클릭하면 이렇게 오스냅을 찾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노드 점을 찾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노드를 이용해서 점들을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오스냅이 하나 또 있어요. 여기 보시면 nearest라는 오스냅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거 어젠가요? 그젠가요? 스플라인 명령어 할 때, 아니 미러 명령어 할 때 제가 nearest를 썼습니다.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점이란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요. nearest 그리고 갖다 대면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점들을 찾습니다.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점들입니다. 근데 누구도 찾아요? 이렇게 점도 찾습니다. nearest 그러면 이렇게 점을 찾아서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점을 찾는 오스냅은 총 2개입니다.
노드라는 점 찾는 명령어와 그 nearest라는 근처점, 이렇게 총 두 개입니다. 자, P타입에 보시면 여기 포인트 사이즈가 나옵니다. 요 셋 사이즈 릴레이티브 스크린 상대적으로 5% 스크린에 5%만하게 보여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면, 아니 축소하면 갑자기 얘가 탁 커집니다. 근데 확대하면 또 안 돼요. 요럴 때 쓰는 명령어가 화면 재생 명령어가 필요합니다. 리젠이라는 명령어예요. 여기서 리젠 그러면 화면이 재생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크기가 안 맞을 때 리젠을 쓰면 딱 맞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라인,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디바이드는 등분이고 메주어는 길입니다. 디바이드는 등분이고 메주어는 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디바이드는 똑같은 크기로 나누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자집에 갔습니다. 이거 6조각 내주세요 라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요? 전체를 똑같이 6개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그건 디바이드입니다. 메주어는 뭐냐면 길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끊어달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옷가게에 옷 말고 제가 옷을 만들려고 천을 끊으러 갔어요. 천을 사러 갔어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그 1m 단위로 끊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10m를 1m 단위로 해서 10장을 끊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거는 메주어입니다. 내가 길이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정한 길이만큼 잘라주세요. 이건 메주어예요. 자, 먼저 디바이드부터 보죠. 디바이드, 그리고 객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몇 조각을 낼 건지 얘가 물어봐요. 6조각이요. 근데 뭐가 들어갔나요? 네, 포인트 들어갔네요. 실제로는 객체를 자르지 않습니다. 뭐가 들어가요? 포인트가 들어가요. 처음에 포인트가 기본값이 뭐예요? 얘죠. 포인트 넣었는데 디바이드 했는데 어떤가요? 아무렇게 잘리지도 않고 아무 변화가 없어요. 뭔가 들어갔네요. 그죠? 그러니까 디바이드나 메주어는 포인트를 다루지 못하면 못 쓴다는 뜻이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놓고 포인트 타입, 그래서 모양을 바꿔주면 여기가 끊어지는 부분이구나 라고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옷은 뭘 쓰면 돼요? 노드나 nearest를 사용하면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이번에 선을 그릴 건데요. 520짜리 선을 그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20mm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조금 더 다를 수 있겠죠? 적당히 선을 그려보시면 됩니다. 자, 메주어는 길이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선택한 가장 가까운 끝점에서부터 이렇게 길이로 나누어 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클릭하게 되면 여기가 가장 가까운 끝점이니까 이 방향으로 끊어가게 돼요. 자, 클릭하고 100mm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00mm로 쭉 나눠가고 여기 짜투리가 남죠? 다시 볼까요? 메주어 클릭하고 100mm, 여기서부터 100mm로 나눠가고 끝에 짜투리. 자,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있는 요 볼트, 요거를 그릴 거예요. 볼트하고 너트네요. 여기 작도하는 방법은 여기 그림으로 써 있습니다. 기계 쪽에서는 가장 흔하게 그리는 걸로 요게 이제 볼트하고 너트입니다.
자, 요 클릭하면 돼요. 얘를 클릭하면 확대돼서 나옵니다. 조그만 상태에선 보기 어려우니까 클릭한 상태로 보시고, 자, 이렇게요. X라인 0도 90도. 그 다음 서클 반지름 아니 지름 18mm, 폴리곤 육각형 중심점 지정하고, 그 다음 서큐. 그러면 모양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요 모습이죠. 자, 한번 그려 보실까요? 그 다음에는 적당히 선을 이렇게 그리고요. 옵셋 7.5mm. 옆에서 선을 이렇게 끌고 오면 돼요. 나머지 이제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여기에 보시면 한 1mm 정도 아래로 내리면 돼요. 옵셋 1mm 이렇게요. 자, 이런 모습을 만들어 보시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홀을 그릴 건데, 이렇게 홀을 그릴 겁니다. 그러면 아크 시작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를 끊어 주세요. 다시 아크 시작점, 중간점, 끝점, 다시 시작점, 중간점, 끝점,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그려 보시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대각선으로 트림으로 잘라내시고요. 요 선도 지워주고요. 여기 선도 지워주고요. 나머지 여기는 조인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선은 지워줍니다. 그 다음 트림으로 잘라줍니다. 마지막으로 조인으로 연결해 줍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옵셋 6mm네요. 6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 바꿔주고요. 트림. 그 다음 옵셋 42.5mm. 자, 이런 모습이네요. 여기 선의 길이가 안 나와 있죠? 일단 절반을 그대로 씁니다. 그 다음 자, 챔퍼 디스턴스 앵글 1.75 이렇게요. 그러면 라인을 긋고, 자, 라인을 긋고, 이때 각도는 30도를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30도 방향으로. 자, 볼트 그리는 방법입니다.